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고요. 제목 보세요. 큰 단원이죠. 개인과 사회구조. 여기는 여러분이 나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1단원보다는 얘가 암기가 훨씬 더 많아요. 암기가 많다는 얘기는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암기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쉬워요. 암기할 내용이 많지만 훨씬 더 내용은 명확하다. 자, 우리의 주제는 사회와 인간이고요. 가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제목 보지 마세요. 얘부터 갈게요. 사회와 일단 개념 하나하나만 명확하게 잡으면 여기는 다 맞고 들어갈 수 있는 단원이니까요. 새롭게 시작해 볼게요. 봐봐요. 사회화라고 그랬어? 사회화는 뭐냐? 사회화를 내가 확 줄일게요. 그냥 쓰세요, 여러분. 문화학습입니다. 사회화를 4글자로 고치면 문화학습이에요. 핵심은 두 개 다 중요해요. 문화를 배우는 게 사회화입니다. 그러면 문화학습이라고 써놨잖아, 얘들아. 학습이 포인트야. 학습은 뭡니까?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거죠. 사회화는 후천적인 거예요.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사회화야. 그러면 사회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인간의 종류를 2개로 나눠봅시다. 생물학적 인간과 사회적 인간으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던 도중에 4발로 걷는 진짜 인간과 닮은 2 늑대를 발견해요. 인간이었죠, 봤더니.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애들이 2발로 걸을 수 없어요. 직립병을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늑대 무리에서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얘네가 4발로 뛰어다니고 생식을 하고 생고기를 먹고 늑대들과는 의사소통이 됐어요. 근데 얘네를 발견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2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걔네들은 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예요. 하지만 2발로 못 걷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2발로 걸어요? 나오자마자? 못 걷지. 나중에 조금 힘이 생기면 애들이 뭐해? 4발로 뛰잖아요. 근데 어떻게 2발로 걷게 되는 겁니까? 배워서. 사람은 2발로 걷는 거야 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이 2발로 걷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발견됐던 그 늑대소녀 2명, 늑대소녀 2명을 학자들이 인간 사회로 데려와서 일단 2발로 걷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직립보행을 가르치면서 그럼 얘네들이 4발로 걷다가 2발로 걸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는 앞발 2개, 남는 앞발, 우리는 흔히 팔이라고 부르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렸어요. 걷지 말고 얘는 도구를 쥐고 포크를 쥐고 나이프를 쥐고 여기를 적응하다가 6개월 만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나머지 한 아이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3년을 살아서 안정적으로 2발로 걷고 앞발 2개로 도구를 잡고 가장 기본적인 음성 언어를 가르쳤는데 결국 얘도 사회화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즉 생물학적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 플러스 뭡니까? 사회적 인간이기도 합니다. 뭘 배워서? 문화를 배워서. 왜 문화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거기 조쳐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사회화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기서부터 묶어봐요.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걸 다 우리는 뭐라고 뭉뚱그릴 겁니까? 문화라고 할 겁니다. 이 과목의 제목이 사회 문화이듯이 바로 문화를 습득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학습이에요.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 그게 바로 뭐다? 사회화.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사회화는 뭐다? 후천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사회화는 후천적인 거예요. 뭔가 식량을 섭취하지 않아서 배가 고파요. 그거는 본능이야. 본능은 사회화 아니야. 여러분의 눈동자 색깔이 블랙이야? 그거 선천적인 거지. 그거 사회화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이 2발로 걷고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손으로 도구를 쥐는 건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 사회화의 결과입니다. 다음요. 사회화의 특징 할게요. 사회화의 특징. 사회화는 그러면 일정 정도만 배우고 나면 끝나냐? 아니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치세요. 평생에 걸쳐. 이게 1번입니다. 특징 첫 번째,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
언제까지? 관뚜껑 닫고 들어갈 때까지. 내 앞에 병풍 앞에 향냄새 날 때까지 하는 게 바로 뭐다? 사회화입니다. 다음요. 두 번째. 사회화는 시대와 사회, 그 사회에 따라 내용과 방식이 다양한 거 아닙니까? 사회화의 방식은 정말 다양하죠. 조선시대 때의 사회와 현대사회의 사회화는 다릅니다. 왜? 사회화는 학습에 있잖아. 조선시대 때 배웠던 내용들과 지금의 내용들 당연히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학습의 방법도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됐죠? 다음요. 두 번째. 사회화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습될까? 여러분은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면 하도 학교를 오래 다녀서 공부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요. 최초의 학습은 모방이에요. 어린아이, 유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책 보고 말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만약에 어느 가정에 엄마 아빠가 다 네 발로 기어다닌다? 그럼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똑같이 네 발로 길 겁니다. 모방과 동일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뜨세요. 모방과 동일시. and 거기에 따른 뭡니까? 보상과 제재죠. 자, 아이가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 가만히 있었어. 엄마 밥 안 줍니다. 계속 웃어. 엄마도 그냥 웃어요. 아빠도 웃어. 배가 고픈데 계속 웃어. 밥 안 줘요. 그래서 얘가 울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줘. 그 애는 학습했죠. 오케이.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는구나.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엄마도 같이 웃지 밥을 안 줘요. 자, 응가를 했어. 기저귀가 굉장히 불쾌해. 웃었어. 역시 엄마가 웃어요. 울어야 됩니다. 울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보상과 제재. 아니면 아이들이 기어다녀? 기어다니다가 엄마가 비싼 화장품을 이렇게 화장대에 뒀는데 아기들은 일단 손에 잡히면 뭐합니까? 먹죠. 먹어. 아, 입에 넣어. 그럼 했어. 엄마 어디 돼? 이 녀석! 하고 깜짝 놀라서 애를 못 만지게 하죠. 제재가 들어오지. 알아요. 아,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보상과 제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회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붙여요. 조금 더 성장해야 언어가 통하죠. 언어적 상호작용.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당연히 음성과 문자가 다 들어가죠. 초기에는 주로 음성 언어로 상호작용하고요. 엄마, 엄마 불러봐. 아빠, 아빠 불러봐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문자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갑니다. 사회화는 또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다.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차원의 기능을 표현했는데 이건 거창한 표현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태어나 비슷한 문화를 학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000년대 문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성격은 다 다르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화를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격은 다 달라요. 그게 바로 뭔데? 사회화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즉 사회화는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개성, 정체성, 다른 말로 더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주치세요.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을 두 글자로 줄이면 개성, 늘리면 나는 누구인가. 똑같은 사회화를 하지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 가치관이, 이게 사회화의 개인적 차원의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사회화는 개개인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독특한 개성,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정체성. 다음.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화는요, 사회적 차원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사회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뭐 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지. 아까 내가 사회화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 문화, 학습이라 그랬지. 그 사회의 문화를 부모님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우리는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이 있었죠? 아니에요? 네. 있었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태어날 때 핸드폰이 없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태어날 때 전화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핸드폰이 나왔겠죠. 만약에 문화가 학습되지 않고 사회화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인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불을 발견하고 문자를 발명하고
청동기 도구를 만들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상상이 안 가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 같은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이러한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다음 세대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원숭이들도 침팬지들도 무리를 져서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게 걔네는 계속 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에게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사회로 유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이렇게 쭉쭉 보시면 돼요. 암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페이지에는 암기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설명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오케이. 이해 간다.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되게 반가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세요. 관점. 아까 선생님이 관점 문제를 안 풀었군요.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한데. 우리 관점 배웠죠? 선생님의 관점은 이 관점이라는 거 1강에서 배우면 사회문화 교과서 끝날 때까지 나온댔잖아. 그들어? 보여주세요. 관점 몇 개? 3개입니다. 관점은 3개. 우리가 배운 건 3개예요.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 얘는 너무 중요합니다. 관점을 배웠기 때문에 앞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돼요.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가족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는 뭐라고 했어? 사회화에 대한 관점. 역시 몇 개 나오겠습니까? 3개 나올 겁니다.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 볼게요. 첫 번째 뭐 나옵니까, 여러분? 화면 보세요, 그냥. 기능론적 관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론은, 봐봐. 기능론은 앞에 뭐가 나오든 마지막에 뭐로 끝나? 좋은 거야. 사회화는 좋은 거야. 왜? 지금 사회화에 대한 관점을 물었잖아요? 기능론자들은요, 사회화가 누구에 의한 거랬어?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거야. 그래서 사회화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존속시키고 통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반면에 갈등론은요, 그 앞에 뭐가 나오든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지배계급. 그들만을 위한 겁니다. 그게 가족제도가 나오든 학교 교육이 나오든 사회화가 나오든 갈등론자들은 말해요. 사회화는 누구를 위한 거야? 지배계급. 가족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야? 지배계급. 학교교육은 누구를 위한 거야? 지배계급. 그러니 그들만 좋은 거니 사회화든 가족제도든 학교제도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갈등론적 관점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한번. 설명 볼게요. 기능론은 사회화가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추천해 보기. 사회 전체의 필요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일부 구성원의 필요가 아닌 사회 전체의 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문화를 세대 간 전승함으로써 주처그다음 얘네가 좋아하는 단어 사회 유지. 사회화는 사회를 유지시키고 동남지대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고 존속시킵니다. 와우, 너무 좋은 건데? 사회화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되고 존속되잖아요. 그죠? 이와 달리 좋습니다. 갈등론이죠, 이제. 갈등론은 사회화가 누구한테만 유리한 거라고? 지배계급. 사회화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및 규범을 전수하고 피지배 집단에게는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뭐랬어?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잊지 마요. 갈등론은 늘 같아요. 어떤 게 나오든 그건 다 누구만을 위한 거다? 지배계급만을 위한 겁니다. 알겠죠? 갈등론의 핵심. 기능론은 뭐라고?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누구에게나. 자, 3번 볼게요. 상징적 상호작용이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화가 갖는 객관적 의미를 규정하기, 봐봐. 얘는 바로 말하잖아. 객관적 의미를 규정하기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2개 묶어요. 기능과 갈등론 2개를 묶어서 쓰세요. 얘는 사회 구조를 보는 거기는 쓰라고요. 거시적 관점입니다. 얘는. 기능론과 갈등론은요. 거시적 관점이라고 배웠어요. 거시적 관점은 무엇을 보는 거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써봐요. 사회 구조를 보는 거란 말이야. 사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사회 전체를. 하지만 그 아래 내려가면 상징적 상호작용은 분명히 말했어. 객관적 보다 그랬어.
객관적 보다니까 주관적인 걸 더 강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것을 추쳐요. 개인에게 갖는 의미,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강조한다? 여기다 쓰세요. 아,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시적 관점이구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보는 미시적 관점이구나. 개인을 강조하니까 개인. 이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는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규범 등을 추쳐요. 사회화는 뭐래요? 사회화는 개인이 규범을 자기 안에, 개인 안에 내면화하고 그다음 붙여들아. 자아 그랬지? 자에다 써. 이게 정체성이야. 사회화는 개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정말 개인적이잖아요. 사회화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 집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화를 보는 관점을 통해서 또 복습한 겁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확실하게 보세요. 얘가 나오면 반가워야 돼. 모든 단원에서 관점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됐죠? 이제부터는 암기예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암기를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여기 봐. 선생님이 지금 아직 4강에는 그렇게 많지 않, 5강엔 많지 않네요. 아주 그냥 절정은 6강에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화 이야기를 쭉 했어. 그럼 이러한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관이 있어. 기관. 얘들아, 사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혼자 태어나자마자 아무데나 벌어지면 너희는 사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나눌 건데 화면 보세요. 첫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첫 출발을.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이건 두 가라고 외워요.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다 알아. 그럴 때는 얘를 안 해요. 이게 한가요?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차와 2차적 사회기관을 나눈 기준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기준부터. 지금 뭐 하나를 잘못 눌러갖고 이게 나와요? 여기 봐요. 보세요. 이거야.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눈 거야? 1차와 2차로 나눈 거야. 사회화의 내용이 뭐냐? 그럼 그게 뭐예요? 만약에 사회화의 내용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다. 와우. 이거 가족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이렇게 고급적이고 전문적인 건 싹 다 2차적 사회거든요. 사회화의 내용이. 근데 사회의 내용이 정말 기본적인 거죠. 젓가락 잡는 거, 엄마라고 부르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게 1차적 사회기관입니다. 내용이란 말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그냥 여러분이 꼭 형광펜을 쓰세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나중에 정말 암기할 게 좀 많이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차적 사회기관 딱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물어. 선생님, 여기 가족, 또래 집단, 그 다음에 등이라고 나왔는데요? 등이라는 건 복수 아닌가 안 나온다고요. 두 개밖에. 수능에는. 다시 1차적 사회기관은 only to 뭐랑 뭐? 가족, 또래 집단. 그러면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 가족, 또래 집단이 아니면 싹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2차적 사회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간에 끌면 안 됩니다. 학교를 보고 고민하고 있어. 학교가 뭐지? 가족 아니잖아요. 또래 집단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2차적 사회기관이에요. 그러니 얘가 몇 개 있는지 외우지 마세요. 얘만 아시면 됩니다. 1차적 사회기관은 딱 두 개다. 가족과 또래 집단. 그럼 또래 집단이 뭐냐고 묻고 싶대. 친구들. 그랬더니 얘기해. 선생님, 회사에서 만난 동료가 친구가 되잖아. 안 돼, 안 돼. 회사 친구를 또래 집단이라고 부르진 않아. 근데 느낌이 오지만 또래 집단은 유치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어디까지 갈까? 오케이. 100번 양보할게. 청소년 시절의 친구까지. 그럼 또 물어봐. 선생님, 대학교 때 사귄 친구는 안 돼, 안 돼. 그냥 청소년 시절. 이걸 명확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친구들 어느 정도면 또래 집단이 얘네쯤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사회의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 이거. 기초적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곳 1차적 사회기관. 기초적 수준. 여기서 선생님 라면 끓이는 방법은요.
죽일 겁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여기 보면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거. 그게 1차적 사회기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가족, 프로젝트 됐죠?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가치나 규범, 언어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블라블라블라 나왔어. 얘 봐봐. 나머지 싹 다 뭐라고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전문적이죠. 심화돼 있죠. 다예요. 못 빼고. 가족, 뚜레 집단 빼고. 다음 봐기. 형광펜 드세요. 목적입니다, 이번엔. 사회화 기관을 만든 목적, 설립 목적, 얘가 더 중요해. 설립 목적,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나오는데 목적에 대해서 강조할게요. 이런 표현 나와서 여기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런 여기 주셔야 돼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 말은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 아까 사회화가 뭘 했어? 네 글자로? 문화, 학습. 그중에 학습이 포인트야. 오케이. 이거 바꿔봐 그냥 쓰세요. 학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거. 오케이. 학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학습이라는 표현 안 써요. 이거 쓰지, 이거. 사회화가 목적인 곳. 근데 여러분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사회화가 목적이라는 얘기는 학습이 목적인 곳. 어딘데 그게? 학교. 학교는 목적이 학습이죠. 그 다음 더 써요. 직업훈련소도 학습이죠. 더 써봐요. 학원. 몇 개 많지 않습니다, 이거. 학원. 그 다음 여기 봐. 거기 드세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자, 선생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번 써볼게요. 어린이집이란다. 어린이집. 선생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데 현실적으로는 둘 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낭만 됩니다. 유치원은요. 뭐가 더 위주냐면 아이를 봐준다는 것보다는 학습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반면에 어린이집은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맡겨. 아이를 돌봐주는 느낌인데 아이를 돌봐주는데 맨날 놀릴 수 없으니까 공부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목적이 뭐냐는 얘기야. 어린이집의 주목적은 육아야, 육아. 돌보는 거. 하지만 유치원의 주목적은 학습이야. 그래서 써. 얘는 공식적 사회기관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 되는 겁니다. 얘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얘는 공식적 사회기관. 왜? 얘는 학습이 주목적이다. 더 나오나 선생님? 더 안 나와. 공식적 사회기관이 얘 많지 않아요. 학습 자체가 목적인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이 정도야. 그랬더니 우리들이 물어. 쌤, 군대에 가면 군사훈련 받잖아요. 근데 군대 목적이 군사훈련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방어가 목적이에요? 방어가 목적인데 방어를 하려니까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지? 자,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 연수회도 하고 막 배우지 새로운 기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돈을 벌려다가 보니까 공부가 필요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적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목적. 주목적이 학습 그 자체이면 공식적 사회기관 아니면 싹 다 뭐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기준부터 꼭 기억하세요. 사회기관을 나누는 기준 2개가 있고 총 4개가 있다. 자, 네, 성적 달라집니다. 다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회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나오는 것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너무 쉬워. 안 될 거 없어. 이거 보세요. 화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족. 빨리빨리 해봅시다. 가족은 1차적 사회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오케이. 또래 집단 1차적 사회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학교 2차적 사회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직장과 대중매체는 둘 다 2차적 사회기관이면서 둘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이 중에서 공식적 사회기관은 하나밖에 없죠. 학교. 왜? 얘만 목적이 뭐야? 학습. 얘만 사회화가 목적인 겁니다. 나와 있죠.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기관 주세요. 학교의 특징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화. 학교 학년을 나눴죠. 학년별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 전문적 사회기관 나오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체계적 전문적 사회기관은 뭐다? 학교. 다음 직장은요. 직장은 뭐에 관련된 거 이거죠. 이거. 업무 수행에 관련된 사회기관이고요. 대중매체 잘 나옵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의 대중매체는 개개인의 사회와 가정에 미치는 뭐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대중매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다음요. 또래 집단은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규범 의식 등을 습득하게 한다. 그다음 여기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그들만의 자주처 세대 문화. 이게 바로 뭔데? 그들만의 세대 문화를 우리는 청소년 문화라고 할 거고요. 나중에 문화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개인들의 자아 정체성, 즉 개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 가족. 가족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관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회기관이죠. 가족의 영향은요. 평생에 걸쳐 그 사람 개개인의 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봐주시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죠?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인간의 성장과 사회화. 인간은 시기에 따라 사회화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먼저 유아기 때는요. 가족이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 배고프면 울라 그랬어요. 울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정서적인 반응을 습득한다. 아동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가족이 아닌 타인들을 만나죠. 타인들을 만나면서 상호작용하는 언어를 배운다. 기초적인 지식을 배운다. 또래 집단이 나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들어가죠. 여기서 학교가 나오고 대중매체가 등장합니다. 성인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회화 기관들이 등장하죠. 직장, 대중매체, 평생교육기관, 블라블라블라블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사회화의 유형도 시험 단독 문제로 정말 잘 나오니까요.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사회화의 유형 중에 자, 봐봐. 일단 주문 먼저 주세요. 얘기 사회화와 제 사회화. 굉장히 비슷한데 달라요. 다르니까 나오겠죠. 얘기 사회화와 제 사회화. 우리 사회화가 뭔지는 배웠어. 그러면 얘기 사회화는 얘기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지. 이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현재 말고 미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주세요. 미래.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집단 말고 앞으로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이나 기능, 가치 규범을 네모에 미리 학습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얘기사회화를 줄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얘기사회화는 뭐다? 미리 배우는 거. 미리. 먼저.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페인으로 이민을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페인어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겠지. 지금 현재 나는 내년에 스페인에 이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스페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얘기 사회화입니다. 오케이. 다음. 재사회화는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 등에 자, 좋죠. 현재 내가 막 바뀌었어. 내가 집단에 막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얘가 좀 더 미리야. 알겠니? 얘는 현재고. 그럼 내가 스페인에 내년에 가기 위해서 올해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는 건 뭐 얘기사회하지. 근데 스페인에 갔어. 드디어 돼서 이민에 갔어요. 이민 가서 거기서 봐봐 얘들아. 내가 스페인에 가기 전에 스페인어 학원만 다닌 게 아니라 스페인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막 인터넷 보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현장에 막상 가면 내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상황도 맞닥뜨리겠죠. 그래서 스페인에 직접 이민 가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변해가는 거. 거기서 스페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는 거는 뭡니까? 제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애매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절대 애매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애매하게 시험에 나오면 대한민국 뒤집힙니다. 수능 문제 하나 때문에 완전히 뭐가 달라지는데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요. 구별이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념만 정확히 봐주시면 됩니다. 복대학 개념 플러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얘기사회화는 개인이 현재 속해 있지 않지만 그랬지. 미래에 속하기를 바라거나 혹은 속하게 될 집단,
현재는 갖고 있지 않으나 미래에 갖기를 바라거나 갖게 될 직업 및 지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얘기 사회화는 미래의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서 요구되는 행동 방식을 주쳐요. 미리 경험하는 거야, 미리. 미리 경험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자, 예를 어떤 걸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은. 예를 들어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가 육아 방식에 대하여 미리 학습해 놓는 것은 그들이 실제 부모가 되었을 때 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아직 아이가 안 나왔잖아. 뱃속에 있잖아. 아니면 입양할 거야. 아직 없지만 미래에 아이가 들어올 거야. 그걸 대비해서 먼저 하잖아요. 이건 얘기사회화죠. 다음 봐요. 제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이 자 개인의 새로운 집단이나 직업, 지위, 변화된 상황에 부적합하거나 개인의 적응을 더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제가 다르잖아요. 이러한 제사회화는 이미 습득한 주쳐요. 이미 습득한 사회화의 내용을 바꾸는 거야. 뭘로? 새로운 내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니 얘들아? 군대야. 우리 태민이 군대 갔어. 상관이 말을 시켰어. 밥 먹었니? 네,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되지. 예, 밥 먹었습니다.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아, 저 아직 안 일어났어. 써요. 안 돼.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말투를 군대식 용어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사회화죠. 아니면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군대 제대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물을 때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쟤 아직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말투를 또 뭐합니까? 바꾸지요. 그것도 제사회화예요. 우리 책에는 자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나왔어요. 볼래요?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임에 참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그가 원만하게 사회생활하는 데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범죄 조직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말투나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것도 뭐다? 제 사회화다. 다르죠? 느낌? 느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틀릴 거예요. 개념 체크해보세요. 개념 체크 풀어보시면서 선생님이랑 새로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통째로 중요해요. 52페이지 별표해 주시고요. 얘는 통째로 진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에서 맨 뒤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선생님 같이 한번 볼게요. 통째로 이 52페이지 한 페이지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중요한 페이지겠죠?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갑니다. 먼저 지휘.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나는 뭐 하는 거냐면 단어 외울 거야. 단어장이야. 여러분 영어 할 때 영어 단어의 의미를 외우듯이 지금 여러분과 나도 단어를 합니다. 지위는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사회적 지위입니다. 포지션이에요. 사회적 포지션. 지위는 뭐야? 주쳐요. 위치예요.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 태민이 아까 예를 들었는데 태민이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면 태민이는 가족도 사회죠.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위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승원이한테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친구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개인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지위가 많잖아요. 가족에서는 딸이고 아들이고 첫째고 둘째고 막내이면서 그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친구들한테는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위입니다. 대체.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태민이의 지위를 말하면서 동료가 다른 걸 얘기했어요. 가족에겐 아들이라 그랬지? 아들은 타고 태어나는 거지. 그게 귀속지위예요. 태민이가 노력한다고 해서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별은 노력해서 바꾸는 거니까 성취지위인가요? 죽일 겁니다. 예외잖아요. 예외는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성별은 귀속지위예요.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봐봐. 좋죠? 아들. 좋습니다. 아들. 신분. 또 써요.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이고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가 귀속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분사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귀속지위. 그 다음 하나 더 쓰세요. 이거. 첫째. 이것도 귀속지위지. 내가 노력한다고 첫째가 막내가 될 수는 없죠. 동생들 다 죽이면 안 돼요. 그래도. 첫째, 뭐 막내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귀속지위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다음 성취지위는 좋죠. 개인이 노력하면 개인의 노력, 개인의 의지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가 성취지위입니다.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과장이 됐어. 다 뭡니까?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됐어. 다 성취지위죠. 이런 건 안 틀려요. 거기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 번 나오는 거. 자, 씁니다. 아빠는 성취지위입니다.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엄마, 성취지위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입양하든가 자식을 출산해야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빠나 엄마는 노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성취지위입니다. 하지만 별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귀속지위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왜? 결혼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손녀, 손자 없어도 돼요. 혼자 평생 살아도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는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구별하세요. 중요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귀속지위, 엄마, 아빠는 성취지위. 그랬더니 우리들이 물어. 이모는요? 이모와 삼촌은요? 안 나와요. 왜? 선생님, 저는 식당에 가면 이모님, 여기 김치찌개 2개요라고 불러요. 그럼 그 이모는요? 안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걔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미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질문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더 참신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다음. 지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얘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귀속지위, 엄마, 아빠, 성취지위. 다음. 그러면 아까 특징 얘기했듯이 지위,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한 사람이 하나의 지위만 가지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그것도 지위입니다. 근데 국적을 바꿨어. 태민이가 에잇 하고 가서 미국에 가서 살면서 시민권자가 돼서 국적을 바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어디다 써놔. 여기 잘못 말했다. 국적은 성취지위예요. 나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민족은 안 돼요. 민족은 못 바뀌죠. 민족과 인종 얘는 못 바꾸죠. 써요. 민족과 인종은 귀속지위에 들어가고요. 국적 나라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성취지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옛날에 아주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여러분 선배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딴 데를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 마이클 잭슨은 어마어마한 성형수술을 통해서 백인이 됐는데 죽일 겁니다. 얼굴이 하얘졌다고 인종이 바뀌었다고 말할 순 없지요. 노력을 통해서 인종이 바뀐 거 아니니까 그건 예외를 했잖아요. 안 됩니다. 성별, 민족, 인종 다 귀속지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자,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다음 여기 봐봐. 이 첫 번째 특징이야. 동시에 여러 가지 지위를 갖는다.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위는 달라졌다. 당연하지. 여러분의 아빠가 처음부터 아빠였겠어요? 여러분의 아빠도 어렸을 때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였다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을 가지면서 아빠가 됐죠. 이렇게 지위는 바뀝니다. 다음. 현대사회는 당연하죠. 현대사회는 귀속주의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성취하냐가 중요한 거죠. 성별은 귀속주의잖아요. 성취주의가 더 중요하다. 또 하나의 특징. 현대사회의 특징은 성취주의가 중요하고 지위 개수가 많아져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지위 개수도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해보세요. 지위가 뭔지. 귀속지위, 성취지위 금방 외웠죠?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수능에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 설명만 들으면 수능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어.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신은 100%가 아니라 300%라는 얘기잖아. 들어. 역할과 역할 행동. 역할과 역할 행동. 다른 겁니다. 당연하죠. 단어가 틀리잖아요. 얘는 역할, 얘는 역할 행동. 정말 구별해 볼게요. 역할은 뭐고 역할 행동은 뭐냐부터. 지금까지 졸았다고 지금 5분 들어도 한 문제 맞춰요. 정신 차리세요. 역할은 개인이 가진 지위에 대하여 소속 집단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 여기 좋죠. 이게 핵심이에요. 역할은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일단 좋잖아. 반면에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이라는 표현을 써.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동그라미 치세요. 개인이 주어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개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좋죠? 설명할게요. 화면 보세요. 자, 여기 지혜가 있어. 지위 여러 개 중에 내가 하나만 쓸게. 지혜는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지위죠. 그러면 지혜의 역할이 뭐냐고 물을 거야. 역할. 화면 봐, 혜성아. 역할은 지혜는 고등학생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은 뭐야? 사회가 지혜에게 기대하는 행동 방식이 역할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가 고등학생인 지혜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는 거. 신체가 건강한 거. 그게 역할이야. 그게 지혜의 역할이라고. 역할은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이 사회가 그 지위에 기대하는 행동 방식이 역할이야. 제발 역할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 역할은 사회가 기대하는 거야. 자, 사회는 지혜에게 건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바래. 역할이지. 자, 근데 지혜는 공부를 안 해. 공부 잘 안 해. 이건 뭔데 그러면? 이건 지혜의 뭐야? 역할, 행동이야. 개인이 하는 건 뭐야? 역할, 행동이야. 근데 지혜가 정신을 차렸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역할이 공부하는 건데 안 했단 말이야? 역할 행동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개인의 역할 행동에 따른 뭐가 따릅니까? 보상에 따르죠. 보상이 뭔데? 성적이 올랐어.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역할인데 역할 행동을 공부를 안 했어. 제재를 받죠. 제재가 뭔데? 성적이 떨어졌어. 너무 중요한 편이겠어요. 자, 봐. 보상과 제재는 잘 봐봐. 보상과 제재는 역할 때문에 생기는 거니 역할 수행 때문에 생기는 거니. 역할 행동 때문에 생기는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보상도 받고 제재도 받는 거야. 보상과 제재는 개인적인 거야. 개인이 하는 게 뭐라고? 역할 수행, 역할 행동이에요. 자, 지혜는 딸이야. 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딸은 부모님이 지혜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거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딸에게, 자식에게 바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요. 저한테 돈 벌어오래요. 자, 얘기하지 마자고요. 예외를. 그런데 애가 잠을 안 자. 매일 게임을 해. 건강하지 않아. 맨날 아파. 그건 뭔데? 얘가 잠을 안 자고 게임하는 건 뭐 역할 행동이야. 거기에 대한 제재는 뭡니까? 몸이 아파. 잠을 안 자서.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고 문제를 보시면 금방 가요. 네, 볼게요. 보상과 제재의 다양한 방식 볼게요. 집단이나 사회는 보상과 제재를 통해 구성원이 기대되는 역할에 부합하는 나오잖아. 개인이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개인적인 역할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즉 구성원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하고 자신의 역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보상과 제재는 물질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보여주면 돼요.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가요. 선생님 말하는 게 이거구나? 오케이. 자, 어디 있을까? 여기 보세요. 나랑 같이 보세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요. 8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 보세요.
자, 기억. 땡땡 고등학교. 학교지. 학교야. 요준아, 선택지 기억 볼게. 학교인데, 기억은 주로 원초적인 사회가 아니죠. 원초적인 사회화는 가족이 하는 거야. 가족. 사회학의 내용이잖아. 이게 사회학의 내용이야. 학교는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원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건 가족들의 집단 같은 1차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알겠지? 다음, 니은. 담임교사인 가군. 역할 같은 거 안 배웠으니까 하지 마, 아직. 그 다음, 이거 봐. 디귿 볼게, 디귿. 니은과 리을 그랬어? 형아? 니은과 리을. 니은이 뭔데? 담임교사. 내 노력해서 선생된 거죠. 성취지휘지. 다음에 리을. 어머니. 엄마 아까 뭐랬니? 성취지휘를 했다. 자식을 입양하거나 자식을 낳아야지만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 모두 성취지휘다. 어머니 가지고 기속지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머니죠. 이게 맞아요. 여기 봐요, 드디어. 여기 나와요. 디귿은 갑의 역할 행동, 미읍은 갑의 역할이다. 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아니, 디귿이 뭐야, 디귿. 학생을과 입시 상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읍 뭐야? 어머니를 맞이하러 기차역에 가는 거. 둘 다 뭡니까? 둘 다 역할 행동이에요. 역할이 아니라. 둘 다 역할 행동이라고. 다음 봐. 딴 데 보고 있어. 응? 딴 데 보고 있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역할과 역할은, 여기? 여기 봐봐. 6번에 니은 선택지 봐봐. 보지 말고 그냥 여기 보면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나타났다. 이 문장이 맞는다. 만약에 역할에 대한 보상이 나타났던 틀려. 보상과 제지는 개인에게 주는 거랬죠. 보상과 제지는 개인에게 주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역할, 행동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뒷부분이 맞는데 대부분 처음에 나올 때 얘를 빼고 나와. 역할에 대한 보상이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은 문제 빨리빨리 읽지? 그냥 실수합니다. 틀려요, 이건.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역할 행동에 대한 대제라고 표현하지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 연예인 A가 있어. 연기자야. 연기자 A가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 해에 연기 대상을 받았어. 이게 나온 다음에 연기자 A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열심히 수행한 결과 보상으로 연기 대상을 받았다. 틀리다고요. 역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연기자 A는 자신의 역할, 행동을 훌륭히 수행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빨리 읽다 보면 역할 또는 역할 행동 딱 두 글자 차이잖아. 넘겨. 실수? 어마어마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쌤, 제가 이거 왜 틀렸죠? 전 이게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여줘. 야, 이거 역할이잖아. 알고 틀려. 그러니 정말 역할과 역할 행동이 나올 때 집중해서 보세요.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인지 역할에 대한 보상인지. 강조했어요.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여기서는 안 틀려요. 다 맞아요.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마지막에 9월 달에 가서 1, 2, 3, 4등급은 계산 문제가 좌우하지 여기서는 아무도 안 틀릴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그냥 사용량 버리세요. 적으세요. 아무도 안 틀리는 거 틀리지 마세요. 훈련 많이 할 거니까. 다음 가요. 그 역할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조했고 잘 나온다. 역할과 역할 행동의 차이점. 나오잖아 여기.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 출처요. 개인의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거지. 보상 행동은 역할 행동에 따라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는 겁니다. 얘도 잘 나옵니다. 아까 선택지 넘어갔죠? 뭐 역할 갈등 얘기할게요. 역할 갈등. 역할 갈등은 뭐냐? 얘들아, 이름이 역할 갈등이잖아. 그러면 역할 갈등이 되려면 동물체다. 적어도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돼야 돼. 다른 역할이 충돌하는 게 역할 갈등이에요. 자, 여기 지혜가 있어. 지혜는 집에서는 딸이라는 뭘 갖고 있습니까?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면 딸이라는 지위에 따른 뭐가 갖고 있습니까? 역할이 있죠. 그런 다음에 친구 절친이 있어요. 절친이야.
절친한테는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친구라는 지위가 있고 친구에 따른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외출하면서 딸인 지에게 얘기했어. 오늘 집을 꼭 지켜야 돼? 숙제가 중요한 게 올 거야? 하고 가셨어요.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절친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너무 심각해. 오늘 네가 안 나오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역할 갈등이야. 저 어떡하지? 친구가 좋을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엄마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데? 두 가지 역할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딸이라는 역할, 친구라는 역할. 이건 역할 갈등이야. 근데 지혜가 나 이과 갈까 문과 갈까? 이건 그냥 갈등이야. 나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건 그냥 갈등이야. 얘들아 이렇게 쉽게 안 나와. 대시문을 보다 보면 막 빨리 읽다 보면 주인공은 항상 갈등하고 있어. 한 갈등이 3개 나와. 그중에 역할 갈등인 것과 아닌 것을 찾으셔야 된다. 그러니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를 찾을 때는 상반된 역할들이 충돌하는지를 보세요. 자, 이건 누구나 쉽게 찾아. 두 번째, 이번엔 지혜가 하나의 지위가 있어. 지혜는 회사에서 과장이야. 과장이라는 지위가 있으면 과장에 따른 뭐가 있겠어?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과장이라는 역할이 하나는 아닙니다. 자, 지혜 밑에 직원들이 있어. 직원들 A, B, C가 있는데 이 직원들은 과장에게 바라는 게 뭐야? 우리가 지각 좀 하고 일을 좀 못해도 우리 부장한테 하나하나 고여바치지 않고 좀 얘기를 잘해주는 걸 바래요. 반면에 지혜 위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과장인 지혜에게 바라는 역할은 뭡니까? 직원들 하나하나 다 감시해서 제가 몇 시에 왔는지 이걸 꼼꼼하게 보고해 주길 바래요. 이것도 지금 역할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하 직원으로서 과장의 역할과 상관으로서 과장의 역할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역할 갈등이에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역할 갈등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 두 개의 지위의 두 개의 역할. 두 번째는 하나의 지위의 두 개의 역할. 여러분 학교에 반장이 있어. 반장, 하나의 지위지? 근데 선생님이 반장한테 기대하는 역할은 친구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공부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규율을 잡는 걸 원해. 하지만 친구들이 반장한테 바라는 건 선생님이 없을 때 우리가 좀 떠들어도 봐주는 걸 바래. 반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라는 역할이 다르죠. 이것도 뭐라고요? 역할 갈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시문 읽을 때 법과 정치처럼 막장 드라마는 안 나오지만 사회문화 제시문은 그래도 늘 주인공들은 고민합니다. 그 모든 고민을 역할 갈등으로 읽으면 안 돼요. 특징.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사회는 개인이 갖는 지위와 역할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모두 많아질까요? 갈등도 많아져요. 현대사회는 지위가 많아지면서 갈등도 많아진다. 이런 역할 갈등은 심리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심각하면 압박감을 주죠. 아까 뒤 힘들겠죠. 친구가 그래서 쟤는 맨날 죽는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집을 지켜야겠다. 집을 지켰는데 그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거 트라우마에 써야 되겠지. 내가 그때 나갔으면 내 친구가 죽지 않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심한 경우 소속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부적응도 초래할 수 있다. 유형 발표에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지위가 몇 개라고요? 2개 이상이야. 지위가 2개 이상이면 각각 지위에 따른 역할도 다르겠지?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2번은 개인이 하나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상반된 역할이 요구되는 거야. 아까 반장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역할과 친구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틀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역할 갈등의 유형은 그래서 2개다. 그러면 갈등 얘기를 했으면 언제나 우리 책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건 사실 개인적인 해결 방안은 여기 봐봐. 지혜 역할 갈등. 딸로서 역할에 충실할 거냐? 친구한테 충실할 거냐? 이건 개인이 선택해야 돼요. 정말 친구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너무나 심각했다. 그럼 어떻게 나가봐야지.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느끼기에는 평상시랑 너무 비싼데 또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또 뭐 집에 있어야지. 이거는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나오죠? 여기 나와. 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때그때. 하지만
사회적인 해결 방안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역할 갈등이 뭐냐면 여기 봐봐. 이거야.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 아이의 엄마로서 딸내미가 엄마 이번 졸업식에는 꼭 와줘. 안 왔다는 얘기죠. 계속 일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오케이 내가 이번에 꼭 가줄게 했어. 근데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아 잘못 말했다. 얘를 보자 그냥 어린아이를. 육아를 해야 돼 육아. 근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것이. 회사는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역할 갈등일 때는 엄마로서의 역할과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돌할 때 이럴 때는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제도, 육아 기관들을 많이 만든다. 이런 거.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오케이? 수시형 문제. 역할 갈등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개념 체크 하신 다음에 이 단원의 문제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체크했으면 여기 볼게요. 바로 역할 갈등과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나와. 이거 봐봐. 교사로서의 꿈을 키울 것인가, 연예인으로서의 꿈을 키울 것인가. 이건 그냥 갈등이라고. 고민하는 거야.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의 고민이에요. 그냥 단순한 고민.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말다툼을 했다. 그냥 부모님과 말다툼한 거예요. 갈등하다가. 반면에 나를 보세요. 나. 주말에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한 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처리해야 될 회사 업무가 생겨 주말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한다.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죠.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과 회사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부딪히는 겁니다. 얘는 역할 갈등이에요. 얘는 고민이고요. 알겠죠? 역할 갈등과 역할 갈등 아닌 것 구별하는 문제는 100% 나옵니다. 단독 문제 아니에요. 아까처럼 선택지로 나와요. 여기 봐봐.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미음이 갈등인지 아닌지,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볼게요. 8번에서. 자, 미음이 뭔데? 이게 무슨 고민했어? 담임교사인 갑은 학생들과 입시 상담하기로 역사가 잡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시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갑을 보기 위해 기차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네요. 을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를 맞이하러 기차역. 이 고민 봐봐. 학생 담임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머니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부딪힌 거죠. 이게 역할 갈등 맞아요. 잠깐만, 이거요. 학생을과 입시 상담하기로 한 거. 역할 갈등. 성취지휘. 그죠? 오케이. 나중에 여기까지 숙제하세요, 여러분. 쭉,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59페이지까지 꼭 풀어오시고요. 지난주에 나갔던 숙제를 못했던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다시 해서 주시고요. 오늘 끝냈던 친구들은 나한테 내고 가시고요. 여기 봐봐요. 왜 이래? 6강에 들어가죠. 6강의 60페이지는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야 돼요, 이거. 60페이지 어느 부분을 사진으로 찍냐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세계지리 할 때도 사진으로 찍으려면 안 되면 이게 있죠? 예. 총 6개가 나올 건데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6개 6개. 자, 얘는 사회 기관 아니야. 사회 집단이야. 달라. 총 6개가 나와 이렇게.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총 6개가 나오는데 얘는요. 그냥 외워야 돼요. 물론 선생님 설명 다 알 겁니다. 설명 다 알 건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60페이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화면에 깔아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59페이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